여러분, 오늘은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그리고 민주집행제 이 정치체들 다 끝내고 그 외로 뭐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거 몇 가지 얘기하려고 영상 찍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저 세 가지 체제는 정치의 근본 뼈대입니다. 의원 선출부터 최종적으로 국가 원수를 뽑는 과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방식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주제는 정치의 근본 뼈대까지는 아니지만 알면 좋은 살과 피부 같은 뭐 양당제, 다당제, 양원제 뭐 이런 것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정치 체제와의 차이점은 오늘 말씀드릴 개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별로 없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한국은 똑같이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양원제를 채택을 해가지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구분이 돼요. 반면에 한국은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아서 상하원에 구분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뭐 아예 안 돌아가고 그럽니까? 아니요, 별로 문제 없어요. 그냥 뭐 상하원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분명히 정치의 한 구성 요소긴 하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그냥 뭐 특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양당제와 다당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한 나라의 정치 구조가 두 개의 당이 대립하는 양당 구조냐 아니면 더 많은 숫자의 정당이 난립하는 구조냐 이 차이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양당제입니다. 뭐 양당제라는 건 당이 진보나 보수 뭐 두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자 그리고 전부란 뜻이죠. 뭐 다른 정당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 둘이 너무 압도적이고 다른 정당들은 사실상 국회에 의원이 한 명도 없다시피 하면은 당은 두 개밖에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양당제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녹색당, 자유당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당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정당들, 자기 정당 출신들, 국회의원들을 의회에 한 명도 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당선되는 것도 어렵고 후보 등록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면 마치 21대 총선처럼 아무리 뭐 당이 30개, 40개 있어봤자 결국 뽑히는 건 민주당과 미통당이다. 그럼 뭐 사실상의 양당 체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진보당과 보수당 둘이 다 해먹는 양당 체제 같지만 뭐 일단은 그 외 정당들의 국회의원들도 일단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형식상의 다당제라고 불립니다. 뭐 양당제와 다당제의 차이점은 제가 볼 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 이 정도 같아요. 다당제는 좀 당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주도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느슨한 양당제에서는 어차피 내가 못해도 절반은 먹겠지.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국가가 다당제를 추구하지만 사실상 그 대부분의 국가는 양당제고요. 심지어 뭐 경쟁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도 정치에서만큼은 경쟁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경쟁이 필요 없는 양당제를 갖고 있는 이 아이러니함. 사실 민주주의가 이 정령 국민들을 원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정적인 걸 원하는 건지는 뭐 양당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양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양원제는 의원들이 상원, 하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뭐 우리나라 300석을 뭐 50석은 상원 그리고 250석은 하원 뭐 이렇게 나누나 딱히 뭔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는 감이 안 오시죠? 양원제는 사실 사람을 너무 못 믿어서 나온 체제입니다. 이 서양의 시스템 같은 게 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발전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재할까봐 내각제 만든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양원제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다수당 의원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는 이상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반대파가 소수파라면 이거는 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독도를 잃게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원의원들을 둡니다. 그러니까 상원의원들은 미쳐 날뛸 수도 있는 이 하원의원들의 법안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원에서 야 독도 팔 거야 이렇게 가결이 돼도 상원에서 동의를 해야지만 완전히 통과가 되기 때문에 상원에서 아, 야 그건 좀 아니다 난 동의 못해 이렇게 하면은 그 법안은 다시 통과되지 못한 채로 하원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양원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파워는 당연히 하원이 더 강합니다. 저도 뭐 양원제 잘 모를 때는 상원이 위에 있고 있는 그런 거라서 더 센 거 아닌가 대충 그러려니 했는데 당연히 아니더라고요. 뭐 일단 하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뭐 400명 그리고 상원에서는 뭐 법을 새로 만들자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진짜 목적이자 권력이나 다름없는 이 입법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원은 힘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게 50개의 주가 모인 연방국가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주는 당연히 사람이 많아서 국회의원들이 많을 거고 심지어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대통령만 뽑힐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조그만 주에서는 야 이거 니들 이런 문제 해결 안 하면 난 절대 미국 연방으로 안 들어가. 난 그냥 독립국가로 살 거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았어 얘들아. 근데 인구수 차이가 좀 나는데 인구가 100만 명이 있어도 국회의원 3명 그리고 인구가 3천만 명이 있어도 국회의원 3명이면
그것도 좀 불공평하지 않냐? 그러니까 상원의원을 새로 뽑자. 그리고 이거는 인구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모든 주가 2명씩만 뽑기로 하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느 한쪽이 자기 맘대로 유리하게 하면은 얘들이 상원의원들로 반대를 해. 뭐 인구수가 아무리 차이가 나고 국회의원들 차이가 나도 법안을 견제할 수 있는 이 상원의원만큼은 모두가 공평한 2명으로 하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원의원들의 숫자 차이는 있어도 이 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상원의원들은 50개 주, 바다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든 이 대한민국보다도 GDP가 높은 캘리포니아든 모두가 공평하게 2명씩 총 100명입니다. 현재 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말 매우 짧고 상원의 임기는 6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깁니다. 근데 이 양원제의 문제는 상원이 나쁜 의도를 가질 때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을 좀 금지하고 싶어요. 이거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고 미국을 위해서 이게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마약상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는 망해요. 그리고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니까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면 막아봐야겠죠? 만약에 양원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단원제였다면 뭐 530명 가량 중에서 최소 270명이 반대를 해야만 이 법안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인원들을 전부 다 반대하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렵겠죠? 근데 양원제인 경우에 조금 상황이 달라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일단 하원에서 열심히 로비를 합니다. 그래도 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포기하긴 이르죠. 이제부터 저는 상원을 공략을 할 겁니다. 상원의원들 51명 정도만 포섭을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게 로비당한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서 하원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좀 현실성 없지 않아? 다시 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다시 법안은 하원으로 내려오겠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한번 상원에게 거부당한 법안이 하원으로 내려갔을 때 과반수가 아니라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상원에 반대하는 상관없이 법안이 강제로 통과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저는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원의원 438명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건 뭐 거의 300표 가량이거든요. 근데 438 빼기 200, 이미 238표밖에 안 됩니다. 결국 238명이 다 찬성을 하더라도 과반수는 넘겨도 3분의 1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양원제의 문제점은 이게 뭔가 정말 중요한 법안을 발의를 할 때 이게 너무 절차가 민주적으로 오래 걸리고 귀찮기 때문에 방어하는 쪽에서 충분한 시간을 벌어서 나쁜 의도로 그 법안을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원의원들은 2년만 버티면 임기가 끝나고 하니까 상원을 장악하면 최소한 마음대로 법을 발의시키는 못하지만 나를 망하게 하는 법안을 막는 데는 수월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상원 의도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뭐 숫자가 적은 쪽이 억울하게 마녀 사냥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법안 발의가 항상 마녀 사냥은 아니고 좋은 의도에 속하는 것도 상원이 제동을 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탄핵안도 뭐 하원에선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트럼프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탄핵안은 부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탄핵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원이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지만 상원이 마음먹고 견제하면 그걸 딱히 넘어설 수단도 없는 게 문제예요.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본도 양원제입니다. 참의원들이 중의원들을 견제를 합니다. 저는 이 양원제라는 게 굳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상하원의 동의로 통과가 될 거라면 왜 상원이 필요하고 절차가 2개씩 필요한 거고, 만약 하원이 정말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안이 있다면 왜 굳이 상원이 방해를 하냐는 겁니다.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경우처럼 뭐 독도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때 상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상원이 뭐 좋은 의도로 제동을 걷는 경우보다 오히려 나쁜 의도로 법안을 저지하는 경우가 더 흔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그 극소수의 좋은 의도를 위해서 상원을 유지시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안 그래도 정치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원 집정부제,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스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알 필요, 이게 뭐 내각제 같기도 하고 대통령제 같기도 한 뭐 둘을 합쳐놓은 묘한 겁니다. 대통령은 외교랑 국방을 맡고 총리들은 행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나누는 형태도 있고요. 이게 프랑스의 경우처럼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지만 대통령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장관을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내각을 꾸리면은 그 행정부 내각은 의회가 마음대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대통령들은 5년 동안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지만 대통령들이 앉혀놓은 이 저 장관들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당장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제랑 내각제 둘이 좀 애매하게 섞은 거긴 한데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보수당인데 근데 의석수는 또 진보당이 많아가지고 대통령이랑
총리가 사사건건 싸울 것 같아요. 국민들도 뭐 대통령 편을 들든지 총리 편을 들면서 점점 서로 갈라질 거고요. 이런 혼란을 방치할 바에는 그냥 순수 내각제를 하든지 대통령제를 하는 게 낫겠네요. 이게 그래서 프랑스가 이원 집정부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프랑스 정치가 뭐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올리고 싶었던 이 정치체제 정리가 전부 끝났습니다. 저 그냥 진짜 자기만족으로 올리는 거예요. 제가 뭐 정치 관련 전공도 아니고 교육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제가 뭐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했으니까 중국 좋아하는 거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무도 안 봐도 되고요. 나중에 나만 봐야지.